그러면 이제 옵션 미결제 약정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옵션 미결제 약정은 지난주에 풋바이였잖아요. 근데 풋바이였다가 이제 손실이 다 나가고 그냥 이제 못 먹었죠. 주가 올라 버렸으니까. 예. 그리고 로스가 난 상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 주는 다시 이렇게 되는 모양으로 그려진 것 같아요. 예, 미결제는 완전히 급감을 해버렸어요. 거의 뭐 특히 이쪽 보시면은 거의 50만 개에서 30만 개예요. 위클리 같은 경우는. 예, 거의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반토막에 가깝죠. 완전 급감이죠. 그리고 밑으로도 4,350이니까 그렇게 뭐 많이 빠진 상태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그리고 4,500. 요 앞부분이 그래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은 변동성이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매도라고 보는 이유는 미결제 약정이란 거는 매수랑 매도가 둘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 중에서 누가 마켓 메이커일까를 갖다가 추정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그 미결제 약정이 급감했다는 얘기는 너무 변동성이 떨어져가지고 누군가가 더 이상 이제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마켓 메이커도 사주기가 싫은 거죠. 너무 낮은 레벨에서, 그러니까 팔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마켓 메이커도 여기서 실제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계속 변동성이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등이 안 될 것 같으니 사기는 싫으니까 변동성을 계속 밑으로 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도하는 세력이 더 내려가다 보니까 변동성이 이렇게 8%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지는 거죠. 물론 반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매도 세력이 더 많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결국 마켓 메이커는 매수를 했을 거고 그러면 변동성이 떨어졌으니까 매수 쪽이 이제 그 마켓 메이커니까 리테일 쪽 오픈 포지션들이 했지 않았는 포지션들은 매도 포지션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지금 매도를 했냐면 이쪽이 좀 매도라고 증거금 때문에 4,350을 바이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위쪽도 그렇게 업사이드로도 크게 보지 않는 거죠.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고 그러면 4,500 정도 선에서 이게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뒤쪽 선에서 매수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증거금은 해결이 되니까 이 사이는 되게 많이 깔아놨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 그림을 그냥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래서 했지 않은 세력들이 한 이런 정도의 포지션을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결제 약정들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500계약, 뭐 400계약 이거잖아요.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기는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9월물 같은 경우는 계속 포커스해서 봐야 되겠죠. 어느 쪽 레이어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나, 그리고 어느 행사 가격이 오픈 인트레스트가 굉장히 크게 갑자기 늘어나나 안 늘어나나. 근데 미결제 약정도 변동이 아예 없어요.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변동성도 또 18.8에서 18로 떨어지고 앳더머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앳더머니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되게 가까운 원시그마 레인지 안에 있는 애들이 미결작정들이 어느 정도는 보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옵션은 투기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OTM들, 싼 옵션들이 거래가 많이 되는데 콜은 위에 거, 풋은 아래 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보다는 적게 거래되고 있어서 아직은 타이밍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면 포지션을 빌드업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아요. 시기인 것 같아요. 빌드업이란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개인의 입장에서 포지션 살려면 변동성이 낮을 때 매수했다가 대박을 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시간같이 좀 적게 깨지고 있다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리테일은 매도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떨어진 상태 내에서 마켓 메이커도 계속 사기 싫으니까 밑으로 계속 내리면서 변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상태 내에서 보통 마켓 메이커들이 수익이 잘 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서 마켓 메이킹을 하다 포지션이 빌드업이 됐는데 더 이상은 안 내려가겠지 하다가 변동성이 급등하는 때가 잠깐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결국은 수익을 한두 번 계속 이제 시간 가치로 깨먹다가 그런 데서 이제 한 번에 벌고 나올 때도 있고, 예, 그런 상태가 이제 마켓 메이커들은 있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방송에서 그런 포인트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타이밍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은 여름 휴가 시즌 되면 주니어들만 갖고 시니어들은 막 3주, 4주씩 휴가 가니까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는 좀 얇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변동성은 낮다 했는데 더 낮아졌어요. 여기서 지금 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톰 스트럭처, 기간 구조 자체도 전반적으로 다 같이 내려와 버렸죠. 여기서 일로 이렇게. 예. 이렇게 내려와 버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커브도 정상적이고 변동성도 아래로 가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지금 베어리시하게 보지 않는 거죠. 파생 시장은.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 옵션 같은 경우도
텀 스트럭처 이렇게 생겨서 조금 얘가 평평해서 얘가 좀 튀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내려오면서 이렇게 정상적인 커브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9월물, 12월물, 3월물, 6월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그림을 그려봐도 나스닥도 뭐 그렇게 문제 없어 보이는데 거기다가 하다못해 지금 이제 내년 6월물이 20% 아래로 내렸어요. 애터머니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별로 변동성이 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